오늘은 큰맘 먹고 티나넬로를 한 병 준비했습니다. 이거를 부셔서 밭 1항에 깔기 시작한 거예요. 디켄터에 반쯤 따라 놓겠습니다. 피자가 예술이에요. 이게 나는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.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. 말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디켄터에 따라 놓은 게 약간 기대가 됩니다. 근데 이게 좀 더 있다가 땄으면 4.78까지도 갔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린 걸 따서 4.6이에요. 안녕하세요. 저스틴 와인 저스틴입니다. 오늘은 큰맘 먹고 티나넬로를 한 병 준비했습니다. 독일 출장 갔다가 프랑크푸르트 면세점에서 샀고 160유로나 줬더라고요, 제가. 그래서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27만 원이에요, 무려. 이거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 많을 거예요, 한국에서 요새. 비비노 점수는 4.5점. 마셔봤었죠. 비비노에 4.7점을 줬던가. 토스카나 IGT 레벨이죠. 근데 슈퍼 투스칸이라고 불리우죠. 뭐 5대 슈퍼 투스칸에서 뭐 사시카이아, 솔라이아, 티냐넬로 뭐 쭉 있잖아요, 그런 거. 그 5대는 누가 붙이는지 모르겠어요. 뭐 전국 5대 짬뽕 맛집처럼 누군가 붙였겠죠, 그냥. 안티노리 가문이 만든 거죠. 안티노리 가문은 1385년부터 26대에 걸쳐서 지금 와인을 만들고 있고요. 유서 깊은 와이너리죠. 안티노리 후작이 1960년대 말에 왜 산지오베제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해왔던 양조 방식으로는 장기 숙성할 수 있는 이런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어낼 수 없느냐, 그 고민에 빠졌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산지오베제라는 이 토착 품종, 고유 품종을 가지고도 좋은 와인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71년에 티나넬로를 딱 만들었어요. 테이블 와인급으로 나왔습니다. 왜냐하면 이태리는 토착 품종을 써야 되고 뭐 전통 방식을 지켜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DOC나 DOCG를 주지 않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다 무시하고 한 거죠. 와인을 만드는 데서 어떤 변화를 줬냐면 키안티 클라시코 지방의 와인을 만들 때는 규정상 화이트 와인 만드는 포도 품종들을 섞을 수 있죠. 과감하게 다 빼버렸어요. 두 번째, 큰 오크통에다 숙성을 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는데 산지오베제를 소형 바리크에다가 숙성을 한 최초의 시도가 이 티냐넬로입니다. 이태리 규정들은 보면 다 그 지역에서 자란 토착 품종, 포도 품종들만 쓰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산지오베제의 까베네 소비뇽하고 까베네 프랑을 블렌딩을 합니다. 소량이지만. 그래서 이 티나넬로가 완성된 겁니다. 원래 포도밭 이름이 티나넬로예요. 그래서 그 포도밭에서는 티나넬로하고 솔라이아만 만듭니다. 지금도. 거기가 남서양의 이제 언덕 지역이고 해발 한 350에서 400m 정도 되는 데인데 남서양이다 보니까 낮에 일조량 좋죠. 밤에는 또 서늘해서 산도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죠. 그래서 포도 생장기에 아주 유리한 밭입니다. 토양이 해양성 이회토라고 해서 주로 석회암이나 편암, 시스트라고 불리우는 그걸로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러면 제 영상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산도 좋아지고 미네랄리티 좋아지고 그런 아주 최적의 땅이죠. 근데 이 티나넬로 포도밭에서 시도했던 게 석회암의 일종인 알바레스라는 흰 돌들이 있어요. 이거를 부셔서 밭 1항에 깔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면 일단 잡초가 안 자라죠. 제초제를 쓸 필요가 없죠. 돌에 눌려 있으면 풀들이 못 올라오잖아요. 포도나무로 양분들이 더 많이 공급되죠. 흰 자갈들이 깔려 있으니까 낮에 햇빛이 떨어질 때 반사해 주거든요. 포도나무를 덥게 하잖아요. 온기를 더 전달해 주죠. 또 당연히 배수가 잘 될 거고 돌이 있으니까 보온 효과도 있겠죠. 근데 흰 돌이라서 반사 효과까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22년 빈티지 와인을 보니까 원추형 통에서 발효를 했고요. 발효를 마치면 작은 오크통에 넣어놓고 젖산 발효를 다시 시키더라고요. 그 다음에 뭐 일부는 프렌치 바리크에서 일부는 헝가리산 오크에서 숙성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블렌딩 해가지고 다시 또 숙성을 하는데 총 13개월을 숙성을 하더라고요. 숙성을 마치게 되면 병입을 하고 다시 12개월 동안 병 숙성을 하고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. 22년 빈티지니까 22년에 포도를 땄으니 23년 1년 동안은 오크 숙성했을 거고 24년 1년 동안은 병 숙성을 했을 거니 24년 말이나 25년 초에 나온 와인이다. 22년 빈티지라서 디켄터에 한 반 정도 넣어놓고
이게 나중에 한 2시간 지나서 디켄터 있는 거랑 그냥이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졌어요. 디켄터에 반쯤 따라 놓겠습니다. 이 음식점의 시그니처 요리죠. 도오노 피자. 워커힐에 있던 그 유명한 피자하고 거의 비슷한, 이 피자가 너무 맛있어요. 이거 한번 딱 먹기 시작하면 손을 뗄 수가 없어요. 피자가 예술이에요. 음식이랑 먹으니까 확실히 와인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. 도우가 그렇게 얇은 건 아니고 두꺼운 편이에요. 진짜 나폴리 피자처럼 얇은 막 바삭바삭한 그런 도우는 아닌데, 이게 나는 먹으면 계속 먹게 돼요.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음. 이 피자랑 피나눌러가 섞이니까 고품격 요리가 되고 있어요. 이 와인이 주는 그 풍미들이 있잖아요. 피자랑 싹 섞이면서 와, 2배 더 맛있어져요, 피자가. 여기 시그니처 음식 중에 또 하나인 닭다리 간장구이예요.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. 닭다리를 하나 가져와서 일단 닭다리의 껍질이 완전 바삭바삭 이렇게 부서지는 것도 아니고 너무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딱 적절하게 바삭하면서 촉촉해요. 간장 간이 뱄어요. 싱겁지 않고. 양파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거 중화요리에서 먹던 그 맛인데, 양파가. 이거 간짜장 같은데, 양파 볶은 거 딱 그 맛이 나요. 익힘 정도가 너무 좋아요. 질기지도 않고 닭이 부들부들한데 덜 익으면 그 생닭 비린내 있잖아요. 그것도 안 나요. 야채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근데 어디선가 약간 레몬 맛이 나요. 와,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이게 서로서로 상승작용이 있어서 요리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줍니다. 와인 평을 해야죠. 색깔은 깊은 루비인데 엣지가 보라색이 돌죠. 향은 뭐 잔 근처만 와도 향이 막 느껴질 정도로 강렬한 향의 강도고요. 1차 향에서는 붉은 체리, 바이올렛 꽃, 약간 쇠향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. 미네랄리티죠. 근데 제일 먼저 딱 오는 건 크림 향이에요. 아마도 젖산 전환을 통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, 젖산 전환이 뭐냐면 한 번도 제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, 말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발효를 마치고 나서 그냥 온도를 그대로 두면 자연스럽게 말산이 젖산으로 바뀌어요. 레드와인들은 거의 다 하는데, 이유는 산도를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게 있고 크림이나 버터 같은 풍미를 집어넣죠, 와인에. 화이트 와인도 젖산 전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많진 않지만. 그게 끝나면 오크 숙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젖산 전환을 제가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 하나, 김치가 발효된다고 그러잖아요. 김치가 알코올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. 그 김치의 발효도 젖산 전환이더라고요. 삼나무향 뚜렷하게 있고요. 정향도 있어요. 근데 특이하게 어쩌다 언뜻 코코넛 향이 나요.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. 코코넛 향이면 보통 아메리칸 오크에서 숙성할 때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데, 아니면 헝가리 오크를 조금 섞었는데 그게 코코넛 향이 나오나요? 2차 향은 대충 그 정도인 것 같고, 3차 향 쪽에서는 익힌 체리, 새 가족, 홍차 같은 느낌도 있고요. 약간의 담배 이파리 같은 그런 향도 있습니다. 와, 드라이한 와인인데 탄닌이 꽤 쪼여요. 까질 정도는 아닌데 꽤나 조이는 높은 탄닌, 산도도 높은 산도예요. 꽤나 찔러요. 이 와인이 어려요. 지금 마시기 좀 미안한 와인이에요. 이게 14% 알코올이고요. 풀바디에 뭐든지 다 강합니다. 그래서 장기 숙성을 노린 와인이다. 근데 그걸 지금 마셔버리니까 이거 와인만 마시기에는 좀 셉니다. 안주랑 같이 먹으면 좀 부드러워지긴 하는데 아까 먹어보니까, 그래서 디켄터에 따라 놓은 게 약간 기대가 됩니다.
좀 부드러워지지 않았을까요? 탄닌하고 산도감. 마시고 나면 긴 여운이 있는데 모카 초콜릿 맛이 쭉 올라와요. 감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맛도 그 홍차 떨떠름한 게 있어요. 이게 산지오베제 특징이죠. 그래서 WSET 레벨 3의 SAT 품질 결론을 내리는 걸 해보자면 고카미는 아주 훌륭하죠. 1차, 2차, 3차 뭐 너무 많이 나왔어요. 밸런스 0.1 정도 빼고 싶은데 너무 강해요 다들 지금. 이거는 어린 와인을 딴 업보다 그래도 훌륭한 풍미감도 아까 강렬한, 그리고 여운의 길이 긴, 그러면 훌륭한 와인. 비밀호 점수는 저는 4.6도 주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좀 더 이따가 땄으면 4.78까지도 갔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어린 걸 따서 4.6이에요. 진짜 좋은 와인이에요. 티나를로 병에서 우선 따르고 디켄터에서 따랐습니다. 향의 강도는 디켄팅 한 게 좀 더 세요. 마셔볼까요? 디켄팅을 하니까 1시간이라도 산도도 좀 부드러워졌고 탄닌도 조금 부드러워졌고 맛들도 좀 같이 융화되면서 부들부들해진, 향들이 좀 둥글둥글해졌다. 이렇게 어린 와인 마실 땐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마시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모든 와인을 다 디켄팅하라는 뜻은 아니고요.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산지오베제로 만들었는데 강력한 보르도 와인 느낌이 나고요. 한 10년이 지나도 더 맛있어질 것 같은 숙성 잠재력 아주 풍부한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저스틴 와인의 저스틴이었습니다. 짠!